생택쥐 페리와 어린 왕자.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생택쥐 페리와 어린 왕자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앙투안 드 생택쥐 페리의 삶과 그의 대표작 어린 왕자를 밀도 있게 탐구하며 깊은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택쥐 페리는 단순한 작가 이상으로 비행사이자 탐험가로서 자신의 인생에 녹아든 철학을 작품 속에 반영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이 어떻게 그의 개인적 경험과 사상, 나아가 인간 보편의 메시지를 담아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택쥐 페리의 생애를 간략히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그는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험과 창의력 넘치는 상상력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던 그는 기계와 비행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대 초반의 항공산업이 막 성장하던 시기, 젊은 생택쥐 페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의 비행 경력은 단순한 직업적 경험을 넘어서 그에게 중요한 인생적 영감과 고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종 비행 임무와 추락사고, 사막을 횡단하며 겪었던 고독과 생명의 위기의 순간들은 훗날 그의 문학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서사를 이해하려면 생택쥐 페리의 실제 경험이 녹아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 왕자의 시작에서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 이야기는 생택쥐 페리가 직접 1935년 리비아 사막에서 비행기 추락을 겪었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그는 극심한 갈증과 고립된 상황 속에서 구출되기까지 인생의 본질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한계 상황을 경험하였죠. 사막이라는 공간은 작품 속에서 단순히 배경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본질적 고독과 성찰의 무대가 됩니다. 어린 왕자는 겉보기에는 한 소년과 사막의 불시착한 조종사 간의 대화로 이루어진 동화 같지만 이 작품에는 실제로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자체로 순수한 정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별을 떠나 여러 행성을 여행하며 세상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로 어린 왕자가 방문하는 6개의 행성은 단순히 기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모두 현대사회 속 인간의 일면, 즉 권위, 자만, 집착, 무관심 등을 비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왕, 허영쟁이, 술꾼, 실업가, 가로등점 등원, 지리학자는 모두 자신만의 관점 속에 갇혀있는 소외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왕자와의 짧은 만남 속에서 각자의 고립된 세계를 드러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만남은 어린 왕자가 삶과 인간 본질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어린 왕자가 여호와의 만남을 통해 깨닫는 길들임이라는 개념은 작품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로 인간관계와 사랑, 책임이라는 주제를 깊이 통찰하게 만듭니다. 여호는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다는 말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일깨우며 이 문장은 생택쥐 페리가 추구한 인간성 회복에 대한 철학적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왕자는 단순히 환상적인 동화에 머무르지 않고 생택쥐 페리 자신의 삶과 투영된 사유의 결과물로서 어른들의 타락한 세계를 비판하고 잃어버린 순수를 되찾으려는 강렬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행 경험과 인생의 위기, 사막과 같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독자들에게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자 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의 철학은 작품 전반에 뚜렷하게 녹아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호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교훈을 배우며 이 말은 서양 철학 전통 속 인간의 본질적 추구와도 연결됩니다. 또한 어린 왕자가 장미에게 느끼는 감정과 책임감은 사랑과 관계의 본질적 의미를 묻는 동시에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단순하고 소중한 유대를 환기시킵니다. 생택쥐 페리는 이를 통해 인간이 본연의 가치를 되찾고 상생과 이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린 왕자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마음속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어린 왕자는 단순히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과 성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금 탐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선사합니다. 생텍쥐페리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상실한 순수함과 본연의 소중한 가치를 환기시키며 독자들에게 더 나은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찰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인류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됩니다.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서 담아낸 메시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일상과 삶의 선택에서 되새겨야 할 가치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과거를 반영한 문학작품 이상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생텍쥐페리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의 문학적 성취는 결국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인생의 본질적 질문을 탐구하는 철학적 교훈이 담긴 작품으로서 독자들에게 여전히 강렬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자 실존적인 탐구였던 만큼 그가 남긴 문학적 유산은 우리 각자의 삶 또한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린 왕자가 여정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 속에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생텍쥐페리의 작품과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 본연의 가치와 삶의 본질에 대해 묻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는 철학적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어린 왕자의 여정과 닮아 있지 않을까요? 관계 속에서 배우고 사랑의 책임을 지며 보이지 않는 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 오늘 생텍쥐페리와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 깊은 성찰과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